네, 우리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여부가 걸린 포르투갈전이 약 3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선수들은 강팀 포르투갈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승리만 바라보고 뛰겠다는 생각인데요. 월드컵 특별 취재팀 연결합니다. 김종성 기자, 결전의 날이 밝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결전지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경기장에서 우리 대표팀이 1, 2, 3차전을 모두 치르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곳이 왠지 우리 대표팀의 홈구장 같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꼭 승리밖에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승부도 아니고 꼭 승리를 거둬야 16강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16강에 가는 건 아니죠. 우루과이와 가나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1대 0으로 이길 경우에 우루과이가 가나에 한두 골 차이로 승리를 거둬주기만 하면 되고, 만약에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기게 된다면 우리 대표팀은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만약에 가나가 이기게 된다면 우리 대표팀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6강의 꿈은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최상의 전력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몸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종아리 쪽에 부상이 있는데 이 종아리 부상이 좀처럼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우루과이전에 다쳤는데 가나전 직전까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서 가나전에서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결과로 직결되지는 않았지만 김민재 선수의 투혼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가나전 이후에 김민재 선수가 마찬가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치료와 재활에 좀 힘을 쏟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김민재 선수가 당장은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벤투 감독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상황이 돼봐야 한다, 끝까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1차전 그리고 2차전에서 모두 괴력을 보여준 만큼 기적적인 회복력으로 3차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심 혼자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황희찬 선수의 몸 상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몸 상태에 크게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력 유지 면에서 있어서 좀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이 황희찬 선수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만약 출전을 하게 된다면 선발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교체 출전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부동의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마스크에 적응도 많이 됐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골이 없는 상황인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상 호날두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호날두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 2차전에서 골이 없었거든요. 본인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절치부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는다면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대표팀 선수 중에, 역대 대표팀 선수 중에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3골인데 손흥민 선수가 공동 1위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골을 넣게 되면은 부동의 1위로,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준 데다 벤투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변화를 예고한 만큼 선발 가능성도 내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꽂아 넣었던 우리 조규성 선수, 전율을 일으키는 골을 넣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조금 전 언급해 주셨던 우리 선수들이 한 골씩만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오늘 경기에서 이 주전들에게 휴식을 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지금 조 1위를 확정한 터라서 조 1위까지는 아니라 16강 진출을 확정을 한 거겠죠. 오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분명 있기는 한데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16강에서 붙을 상대가 누가 될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려면 16강에서 잘 싸우려면 우리와의 경기에서 좀 카드가 없으면 안 돼야 되겠죠. 일단 부상 선수들이 좀 꽤 있다는 점이 포르투갈 걱정 요소이기도 합니다. 페레이라 선수 중원의 살림꾼인데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으로도 활약을 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갈비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풀백이죠. 풀백 멘데스 선수가 다리 근육 부상을 당했고 이와 함께 오타비오 선수 역시 다리 근육 부상을 당해서 오늘 경기 출전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옐로 카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경고를 받으면 16강에 못 나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네베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수의 핵인데 이 선수들이 만약 카드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의 경기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경기를 이기면 되는 거고요. 포르투갈이 우리한테 봐주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잘 약점을 공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판이 경고를 상당히 많이 주는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선수의 반칙 유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우리 선수들도 퇴장을 당하지 않도록 반칙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응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응원단의 열기가 뜨거워 보이거든요. 오늘도 행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전, 2차전 모두 행진이 있었고요. 오늘 역시 조금씩 태극기와 응원 도구를 갖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도 몇 분의 태극전사를 응원하기 위한 붉은 악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자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힘을 다 짜내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응원단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 응원단 분들이 꽤 많이 오셨고 좀 있으면 더울 텐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아직 경기 시작하기 몇 시간 전인데도 붉은 악마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기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 기운을 받아서 이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기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기면 너무 좋고 꼭 이겨야 되는 경기인 것도 맞는데 지금 선수분들 승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너무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셔야죠.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예,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 짧게 해주셨는데 선수들에게 좀 마음을 담아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선수분들 앞에 두 경기에서 약간 다치는 부상당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도 다치시지 마시고 후회 없는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위해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4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전에 이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전해드렸습니다.